창문이 하나는 알루미늄 창이고요. 이렇게 해서 알루미늄 창으로 열리는 게 하나 있다고 치고, 이렇게 여기에 나무로 생겨 있는 창문이 하나 더 있다고 칠게. 나무로 만드는 게 조금 더 뚱뚱해요. 알루미늄이나 금속이나 플라스틱보다 그 만드는 게 좀 두께가 있어야 만들기 쉬워서 그래요. 이렇게 생겨 있는 두 개의 창문을 붙여서 한 번 열고 두 번 여는 창문을 저희가 만들었다고 쳤을 때, 이 중에 어느 게 내부에 있어야 되는가예요. 여기 가늘게 그린 게 이게 알루미늄, 이게 알루미늄, 얘가 나무, 우드. 어느 게 실내 쪽에 있는 게 좋은가 예요. 어떠세요? 어느 게 안쪽이어야 된다 생각하세요? 네, 나무. 이유는요? 맞아요. 기능이나 성능을 생각해 보면 목재가 안쪽인 게 당연히 유리해요. 습기에 금속보다 약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태양빛도 받고 물도 젖고 이러면 썩거나, 뭐 썩진 않아요. 그 방부 처리하니까 안 썩는데, 그래도 갈라지거나 변형이 생기거나 하는 게 외기에 노출됐을 때 훨씬 심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금속을 보는 느낌보다 나무를 보는 느낌이 인간이 좀 더 친숙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좀 더 따뜻하게 느낀다든지 안락하게 느낀다든지, 이런 게 나무가 좀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창문을 그리실 때 목재 부분이 실내를 향하게 그리시면 돼요. 목재 부분이 실내를 향하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고요. 그 크기는 그냥 조금 크게 그리면 돼요. 금속은 좀 가늘게 접을 수 있는, 작게 접을 수 있는데, 목재 같은 경우는 작게 켤 수는 있는데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약해지죠. 금속보다 그게 훨씬 약하단 말이에요. 훨씬 폭이 커지기 때문에 이 틀을 만들더라도 목재가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창문 그릴 때 여기 45mm로 그렸었거든요. 45 정도로 그렸었는데, 알루미늄은 35 정도로 그리시면 돼요. 35. 여기 그렸던 요 틀의 크기도 35에 뭐 80 정도 그리셨으면은 알루미늄 부분 요거는 조금 더 작게 그리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창문 그리시면은 알루미늄 창, 목재 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 값들도 좀 외워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거 보셔도 괜찮아요. 크기가 맞고 틀릴 건 없어요. 너무 이상한 크기만 아니면 괜찮으니까 5cm 넘기지 않는 범위, 여기 폭이 5cm를 넘기지 않는 범위 정도면 무난하게 그리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려볼게요. 수평선으로 1500짜리 그려볼게요. 1500짜리. 그럼 1500짜리를 그릴 거니까 대충 한 1800이나 2000 정도 되는 정도 선을 그려주고, 여기에 수직선 하나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창호 프레임 생길 곳이니까 깊어봐야 250 이 정도 되겠죠. 그럼 요거는 한 400, 500 그리시면 충분하실 거예요. 자, 요 부분을 해볼 건데, 이제 보면은 만약에 여기다 창문을 넣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다 창문을 설치한다 그러면 고민되는 게 있어요. 고민되는 게 있는데, 창문의 프레임을 얼마짜리를 써야 되느냐부터 고민이 돼요. 이 프레임의 깊이, 여기는 회사마다 다르고 제품마다 달라요. 그리고 두께 조절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폭에서. 그러면 이 창문을 일단은 구조체 부분에다가 튼튼하게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크기가 벽 두께보다 무조건 큰 제품을 쓴다. 근데 벽 두께가 200에 20mm면은 250짜리 이렇게 쓰면 될 건데, 벽 두께가 300이면 어떻게 해요? 30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못 고르잖아요. 그 결국은 프레임을 설치한다 그러면 적어도 가운데다가 놓으실 수도 있고, 어느 한쪽 편에 맞춰서 이렇게 놓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실내 쪽으로 마감 공사하기 식으로 실내 쪽으로 기울여서 놓으셔도 가능해요. 저거는 내 마음입니다. 이건 내 마음이에요. 근데 이왕이면 튼튼하게 한다, 그리고 내가 저기 마감 상세까지 고려하지 않고 우선은 그냥 도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시공할 때 조절할 거다 그러면 가장 만만한 곳은 가운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사하고 나면은 마감 공사를 할 때 도배지를 꺾어서 이렇게 놓겠죠.
창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공사하면은 지저분하니까 이쪽 부분에다가 몰딩을 댄다고 했잖아요. 문선 몰딩, 창호 몰딩 이런 거를 대서 마감 공사하는 부분을 좀 정리하는 공사를 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어떻게 많이 그리시냐면 마감재보다 조금 더 삐져나가게 그냥 한 번의 프레임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하나는 작게 하나는 좀 크게 이런 식으로 그래요. 반대로 목재가 좀 커야 되니까 요 마감재보다 조금 한 20mm 정도 튀어나가게 문선 몰딩까지 같이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알루미늄 창은 얘보다 좀 작게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도면 그릴 때 가장 흔해요. 어디가 잘못됐다라고 하긴 그런데 이게 문선 몰딩이 없으면 여기 부분의 마감재를 꺾어서 창문 있는 데까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지저분해요. 저 부분을 딱 맞춰서 시공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런 부분을 좀 감추기 위해서 몰딩을 합니다. 몰딩 이렇게 문틀을 설치하고 거기를 막을 수 있는 몰딩 공사를 해주면 마감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얘를 디자인적으로도 뭐 바꿔서 좀 모양을 꾸며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몰딩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창 틀만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이렇게 몰딩을 설치해서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가 틀이고요. 여기가 창문의 틀인 거고, 요 부분이 이제 여기인 거죠.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유리가 이렇게 지나갔을 거고, 요 부분이 몰딩인 거예요. 여기 부분이 몰딩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저 몰딩을 붙이는 구간도 좀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저희는 그냥 이렇게 많이 그린다인 거죠. 이렇게 상세하게 그리면 당연히 유리 나무는 요만 할 거고 알루미늄은 요만 할 거고, 이쪽 구간엔 문선 몰딩을 꺾어서 이렇게 시공을 했을 거라고요. 상세도는 이렇게 되겠지만 저희가 약식으로 그리니까 이제 이렇게 그릴 거다입니다. 그러면 여기 두께를 대충 알아야 아까 걔를 그리겠죠. 그래서 요거 두께는 200mm입니다. 200mm. 그리고 여기가 20mm 정도 했으니까 240mm 정도다 생각하고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저희가 그리던 대로 그린 다음에 한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그리셔도 돼요. 여기야 뭐 어때요? 이 정도는 일자로 끝나는 구간이니까 알아서 정리하셨겠죠. 저런 식으로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200mm 정도로 생각하고 그려볼게요. 200mm. 그러면은 200mm니까 100mm로 이렇게 200mm니까 100mm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알루미늄이 좀 작다고 했으니까 120mm에 80mm 정도로 그리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120mm에 80mm 정도로. 알루미늄 창호를 조금 더 작게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뒤쪽으로 100mm, 아래쪽으로 100mm 요 안에다 그릴 거고, 얘가 이제 중심. 그 다음에 목재 부분은 45mm로 그릴 거고요. 45mm. 그리고 위에서 120mm를 내려서 여기가 목재 프레임. 얘보다 한 10mm 정도만 짧게 그려서 여기가 알루미늄 프레임. 까만색으로 좀 바꿔놓을게요. 안 보이시니까. 나머지 부분은 렉탱글 하셔가지고 이제 유리를 잡고 있는 틀, 저거 두께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릴 때 35mm 두께에 65나 80 정도 했었는데 80으로 할게요. 창 크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80에 35짜리 사각형을 30짜리로 할게요. 5mm 줄여서 80에 30짜리 사각형이 뭐 이왕이면 가운데 있었겠죠. 얘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미드 포인트. 자, 그 다음에 되셨으면은 길이는 내 맘대로 조절하면 되니까
아래에 있는 얘도 동일했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 하나 넣어주시고, 그리고 뭐 잘 모르겠지만 여기 유리가 있었을 거니까 유리가 생기는 구간도 유리 연결해서, 유리는 한 선으로 그려도 충분하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여긴 나중에 이렇게 늘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스트레치로 늘려서 쓰시면 되니까 적당히 잡아 놓은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반복이죠. 이렇게 반복될 거잖아요. 그냥 대략적으로 띄어놔요? 아, 요거는 이제 크기 맞춰서 그리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이제 그리는 요령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은 나중에 스트레치 같은 거로 늘려서 쓰시면 되고, 스트레치로 늘려가지고 조절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창문이 1200이다 그러면 1200 위치에 한번 해주고 600 위치에 한번 옵셋 해주고, 이 끝단이 스트레치로 늘려주면, 이렇게 늘려주면 되고, 이 가운데 부분은 미드 포인트에서 여기에 만나게 늘려주면 되고, 이렇게 그려서 쓰면 되니까 일부러 짧게 그린 거예요. 이 선을 길게 그리는 게 귀찮아서. 형태는 아실 거니까 모양은 정리하시고, 뭐 중심선 필요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인면선까지 좀 그리고 싶으면 인면선까지 그리시면은 좋고요. 인면선 많으면 지저분하다 싶으면 좀 덜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선이 많다고 해서 도면이 뭐 더 그럴싸해 보이고 이렇진 않아요. 선이 많다고 해서 도면이 잘 그린 것처럼 보여지고 이러진 않으니까 도면은 전달이 잘 되게끔만 그리시면 돼요. 안됩니다. 요거는 빼먹으면 안 돼요. 중심선, 이 중심선은 있어야 돼요. 요 선, 이거 인면도 그리실 때, 인면도 그릴 때 이렇게 수직선 따내서 그리시면 편하죠. 그 다음에 옵셋해서 가로 크기가 1500이었으니까 세로도 1500이었을 확률이 큽니다. 그 요령껏 그리셔야 돼요. 요령껏 1500. 그러면 바깥쪽에 사각형은 그려주고, 박혀있는 틀은 나무로 하셔도 되고 알루미늄 크기 하셔도 되고 크게 상관없으니까, 옵셋 하실 때 여기에서 여기를 찍어주면, 클릭하면 그 거리가 입력된다 라고 했으니까 그 값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앞에서 여기서 본 걸 그린다 라고 하면 이 프레임을 기준으로 여기에 이렇게 보일 거니까 그 프레임의 위치를 선으로 바깥쪽을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렉탱글로 그리는 걸 좀 편해라 하는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두께 80 해주고 불필요한 부분 잘라버리시면은 한쪽 그려진 거죠. 이거는 요령이니까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그려보세요. 여기 안에 옵셋 한 번 더 한 거예요. 몇이죠? 여기 두께. 80? 네. 그 다음에 기호 넣는 거 빼먹지 마시고, 안 어렵습니다. 기호 또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전에 다 이렇게 그리셨었는데 적당히. 쌤, 그 중간 가운데 우선이랑 양옆에 옵셋 40으로 80으로. 여기요? 네. 여기 폭입니다. 여기 80 하셨으면 80. 중심선에서 옵셋 할 거다 그러면 40mm, 40mm. 30, 80. 예를 들면은 이 창문을 900에 900으로 줄인다라고 하면은 복사하셔가지고 수직선만 그려주시면 되죠. 그래서 450에 하나 해두시고, 여기 부분이 이렇게 가면 되고, 여기 부분은 스트레치로 이렇게 줄여주면은 450, 450, 900.
인면도 같은 경우도 900 위치로 맞춰주시면 되죠. 여기서 900 위치로 맞춰주고 위쪽에 있는 애들 위쪽 부분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450 위치 하나 잡아주고 스트레치로 뭐 기호는 다시 그린다고 치고 여기 부분을 잡아서 요 가운데 미드 포인트였을 거니까 얘가 여기 그럼 900 위치가 이렇게 오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수정하는 거는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크기는 줄여서 쓰시고, 이 창문을 4짝짜리 창문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4짝짜리로 만들면은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800짜리 4개로 만든다 그러면은 이 형태가 2번 반복될 거예요. 이 형태가 이렇게 2번 반복될 거란 얘기예요. 오른쪽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미러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끝에 있는 모서리를 지웠고요. 이 끝단부는 정리를 좀 해주셔야겠네요. 미드 포인트에서 만날 거니까 얘네는. 그래서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수직선 그려주고, 수직선 그린 다음에 800짜리 4개 할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나머지는 미러. 그래서 끝에서부터 하나씩 정리하시면 되죠. 직교 스냅으로 보내주고, 두 번째 있는 거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있는 애들은 여기였을 거고, 여기까지 오면 되고, 얘네들은 여기랑 만나면 이게 4짝짜리 창의 형태죠. 중심선 빼먹지 마시고요. 그럼 인면도도 마찬가지죠. 인면도 같은 경우도 이 가운데 있는 프레임을 기준으로, 가운데 있는 얘가 아니고 여기 부분을 기준으로 2번 반복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거니까 끝단 부분은 잘라버리고, 이렇게 잘라버리고 이 상태를 미러 하시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기준으로 미러 해야겠네요. 여기를 기준으로 미러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끝단 부분은 선 하셔서 테두리만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스트레치 아까랑 동일하게 위랑 같게 스트레치 하시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치 기능만 잘 이용하셔도 저런 모양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4짝짜리 창도 꼭 반드시 변경해서 그려보세요. 라이브러리 가지고 설계 다 못해요. 어차피 라이브러리를 가져와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가 있다 그러면 기본 라이브러리를 변경해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4짝짜리까지 꼭 만들어 보세요. 4짝짜리 저희 쓰는 거에도 있으니까 만드세요. 중심선 잘 남겨두세요. 중심선. 나중에 창호 두면 창호 인면도 같은 거 그리려면 중심선이 있는 게 당연히 치수를 쓰든 뭘 하든 편해요. 도면에 넣으실 땐 중심선 지우고 넣으시면 되는데, 창호 도면은 창호 일람표 이런 거 그리려면 중심선이 있는 게 편합니다. 이제 현관문은 어떤 타입이냐면 지금 요런 타입이에요. 고정창도 있어요. 네, 고정되어 있는 게 하나 있고 열 수 있는 게 하나 있는 타입이고, 유리가 섞여 있다라고 하면 요 정도 되겠죠. 지금 거기 도면에 있는 거는 여기는 유리가 없고요. 옆에만 유리가 있는 고정된 거. 요거는 열리는 거로, 비상시에 열리는 거로 해놨는데,
열리는 거로 하셔도 되고 고정형으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걸 저희가 도면으로 그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문선 몰딩 빼고 그리면은 프레임, 유리 잡고 있는 틀, 유리, 그 다음에 유리 잡고 있는 틀, 그 다음에 여기는 판넬 없습니다. 없고 바로 출입문이 들어오겠죠. 출입문, 열리는 기호, 이렇게 해서 판넬, 여기 뒤쪽에 판, 요건 없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틀이 있으면은 선이 지나갈 거고, 밑에 부분에 틀이 없으면 선은 안 지나가겠죠. 그래서 도면을 보면, 도면에 있는 걸 보면은 근데 이거는 살짝 애매한 표현이긴 해요. 이거는 이제 완전 고정을 해 놓으신 거고, 실제로는 좀 비상시에 얘도 같이 열 수 있는 타입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할 거예요. 굳이 여기다가 뭐 해가 들어오길 기대했다 그러면 고정 유리로 있는 걸 하나 더 만들고 출입문을 달아도 되겠지만, 저는 양쪽으로 여는 거로, 300이니까 좀 짧긴 한데 양쪽으로 여는 거로 생각하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로 생각하고 해보겠다고. 요거로, 이거로. 여기도 경첩이 있고 여기도 경첩이 있는데 유리는 안 들어간 애로, 유리는 없는 애로 양쪽 다, 이쪽은 요만큼 여는 거고 이쪽은 이만큼 여는 애로. 네, 큰 물건 넣거나 할 때 쓰려고 저렇게 양쪽으로 열리게 해서 쓰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저 타입으로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규칙은 똑같아요. 그냥 45에다가 쓰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벽 두께를 좀 고려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마감재까지 전부 다 감싸는 틀로 한다 그러면 안 되진 않을 건데 너무 두껍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도 마찬가지로 한 200 정도다 생각하고 요쯤까지만 맞춰서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리고 요 바깥쪽은 그냥 좀 짧으면, 알아서 그냥 마감재에 연결해서 뭐 페인트를 칠하든 뭘 했든 하는 거로 처리를 할게요. 그러면은 동일하게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그려주시면 될 거고, 참고로 이제 그 도면상에서 보면은 보통 방문, 이런 방문 같은 경우는 튼튼할 필요는 없거든요. 매우 튼튼할 필요는 없고 습기에 노출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드물죠. 그렇다 보니까 만들기 쉬운 애, 모양 내기 쉬운 애, 나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좀 좀 따뜻한 느낌도 좀 들게 목재 느낌 같은 걸 많이 해서 나무문 많이 써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나무문 쓰면은 습기에 의해서 망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나무보다는 합성 수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에다가 시트지를 붙여서 많이 만들어요. 물론 요즘 방문도 플라스틱류로 만든 다음에 나무 느낌의 시트지를 붙여서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문 같은 경우는 목재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이게 사용처에 따라서 재료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도 달라져요. 그렇다면은 외부하고 연결된 이 문은 무슨 재료로 하는 게 좋은가예요. 나무? 플라스틱? 조금 애매하죠. 부셔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외부하고 연결된 곳은 철로 많이 합니다. 철. 그래서 이제 도면 같은 데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문, PD 도어, 목재로 만든 문, 우드 도어, WD. 그 다음에 뒷문 같은 경우 튼튼해야 되니까 철로 만들겠죠. 스틸 도어, SD.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현관문 같은 경우는 철로 만들어서 쓰고 싶긴 한데 그래도 좀 예쁘게 만들고 싶거든요. 철로 만들면 예쁘게 만들기가 애매해요. 튼튼하긴 한데.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현관문을 철로 해서 쓰기도 하는데 알미늄으로도 많이 만듭니다. 알미늄을 이용해서도 현관문을 많이 만드니까 참고하시고요. 무거워서 그래요. 무겁고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무겁다 보니까 그러면 비슷한 금속 중에 뭐 없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알미늄이 있는데,
그 현관문, 단독주택의 현관문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으로도 많이 해요. 근데 기능상 보면은 철로 만드시는 게 더 튼튼하긴 할 거예요. 목적이나 기능을 생각하면 철문이 더 맞긴 해요. 근데 디자인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알루미늄도 많이 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에 저는 이제 알루미늄 도어로 생각을 하고요. 알루미늄 도어로 생각을 하고 옆쪽에 고정이 아니고 열 수 있는 애. 평상시엔 안 열릴 건데 비상시엔 열 수 있는 애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평상시에 자주 열고 닫을 수 있는 애로 이렇게 생겨 있는 문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200mm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위쪽으로 100mm, 아래쪽으로 100mm. 45mm 할 겁니다. 45mm. 그럼 여기가 이제 그 틀이 되겠죠, 틀. 문 잡고 있는 틀. 평상시에 이쪽을 통해서, 이쪽이 이제 고정인데 평상시에는 잘 안 열긴 하는 걸 할 건데, 막혀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햇빛이라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서 마음을 바꿔서 유리로. 그러면은 렉탱글로 X축은 80, Y축은 한 35 정도 되는 사각형을 그리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300mm 떨어져 있는 곳, 300mm 떨어져 있는 곳에 얘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을 거고, 이 사이는 유리가 들어가 있을 거고, 얘가 비상시에 이렇게 열리는 형태로. 이게 만약에 열리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형태다 그러면, 이게 유리가 아니고 나무 판내로 생겨 있는 애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판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끝이고, 만약에 유리인데 열리는 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돌려주면 되죠. 이렇게 돌려서 요기요 그려주면 되는 거고, 지금은 그냥 고정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만 둘게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 1200위치 1200위치에 출입문이 이제 평상시에 쓰는 애가 들어올 거니까 그 부분 한번 그려볼게요. 를 하시고, 반대편에서 옵셋 45mm 렉탱글. 별거 없습니다. 이거 그냥 여기는 현관문이니까 모서리에 이렇게 홈판 해주고 이런 거 안 할게요. 이런 거 안 하고 가운데서 그냥 딱 만나게 해서 그냥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열리는 거로, 이렇게 바로 열리는 거로 생각을 해서 그냥 렉탱글 그리시면 돼요. 선 그리신 다음에 렉탱글 하나 그려주면은 문 판넬이겠죠. 요거를 로테이트 시켜주면 되겠죠. 끝에서 여기까지 딱 만나게 그리시면 돼요. 얘가 닫혀 있을 때 요 위치까지 딱 만날 거잖아요. 이렇게 닫힐 거니까. 문 열림 기호는 다 아시니까 기호 하셔가지고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 잘라 주시면은 열림 기호 그려 주셔야죠. 요 왼쪽 부분도 열린다 그러면은 얘도 똑같아요. 이렇게 돌려놓으면 돼. 이렇게 돌려놓고 여기에다가 이거 그리시면 되죠. 이렇게 네모가 있었을 때 여기 잡으시면 돼요. 여기 아래쪽 모서리, 열리는 방향의 모서리 잡아주시면.
자, 이렇게 하시고 밑에 부분에 얘가 틀이 있다 그럼 틀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틀 없다 그럼 틀 안 그리시면 되고. 저는 틀 없는 거 말고 틀 있는 거, 틀 없는 거로, 없는 거 할래. 네. 틀 없는 형태로. 대신에 만약에 이 현관문이, 요거는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실제로 나중에 설계하실 때도 현관문의 밑에 부분에 틀이 없는 제품을 썼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바람이 새서 들어갈 확률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치면은 중문 정도를 하나 더 설치해 주시는 거를 고려해 볼 만하죠. 여기는 없어요. 이 도면상에는 없기 때문에 밑에 틀이 있는 제품을 사실은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자 입장에서 보면은 현관문인데 현관문을 통해서 찬바람이 들어올 수 있다. 틀이 없으면 아무래도 밑에 부분에 틀이 이렇게 있으면은, 틀이 있는 제품이면은 바람이 좀 덜 들어올 거라고요. 이렇게 덜 들어올 건데, 틀이 없는 제품을 쓰게 되면은 밑에 부분으로 바람이 나중에 솔솔솔 들어와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겨울에 좀 애매해요. 겨울에 애매하기 때문에, 겨울에 여름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현관 쪽에다가 여기다 중문을 하나 이렇게 다는 게, 중문을 다는 게 훨씬 효과가 있겠죠. 중문에는 그러면은 선이 있어요. 어떤 선이요? 밑에? 아무래도 뭐 밑에 없다고 해도 한 번 걸러질 거잖아요. 한 겹이 아니고 문이 두 겹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바람이 조금 공기의 압력 차에 의해서라도 바람이 좀 덜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여기 중문이 없는 거에 비하면 밑에가 좀 들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 중문은 대체적으로 옆으로 미는 문을 설치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밑에 레일 같은 게 있으니까 딱 막혀 있겠죠. 그래서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현관문을 선택할 때도 틀이 있는 걸 써야 되는가 없는 걸 써야 되는가, 없는 거 써도 돼요. 없으면은 지나다니기 편하겠죠. 대신 찬바람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여기다 중문을 좀 설치해 줄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저희 집 빌라 고쳤다고 했잖아요. 그 중문 달았어요. 저 중문 다는데 싼 거 달았는데, 싼 거 20만원짜리 달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한, 예를 들어서 한 몇 년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난방비로, 여기에서 겨울철에 들어오는 거로 난방비로 한 달에 한 5,000원씩만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해도 몇 년 쓰면 이득이에요. 몇 년까지는 아니겠지만 없는 거보단 좀 이득이 될 겁니다.